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무라피 화산이 다시 폭발의 화산재를 내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이날 정오쯤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 무라피 화산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로 화산재가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솟구쳤으며 용암이 경사면을 타고 1.5km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화구를 기준으로 반경 7km까지 제한 구역으로 설정,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인근 마을 8곳이 화산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의 압둘 무하리 대변인은 위험 지역 내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제한 구역이 더 넓어지면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켰고 당시 1,300명이 사망했으며 2010년에도 대폭발로 3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수시로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고 있으며 산사태와 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마후드 정치, 법률, 안보 조정장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세무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는 2명의 세무관리자를 부패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범죄를 통해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장관은 부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정부 기관 간의 조정을 강화하고 공개 입찰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발표한 주요 계획 중 하나는 부패 사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수사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수사대는 재무부, 조정부, 그리고 다른 관련 정부 기관의 관리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수사대 외에도 두 장관은 부패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중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과 함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이 부정행위를 신고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로 재무부 장관이 이번 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부정부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 277조 원에 이르는 은행으로 이번 파산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2억 5천만 달러의 증자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틀 만에 취소했습니다.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은 증자 계획이 무산된 뒤 회사 매각을 시도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16위의 은행으로 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출을 해주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독일 등 11개국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도 많은 투자를 했으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해당 은행 주식 10만 주를 보유했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산 소식에 이스라엘 증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3%대의 급락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매각 손실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도네시아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은행이나 기업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파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년간 미뤄온 가사 도우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원 의장이 해당 법안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 포기 결정은 2019년에 하원이 내린 결론과 모순되어 더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안은 가사 도우미들에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최대 근로시간, 휴가 등을 보장하고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 도우미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그들의 직업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증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60만 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있으며 그중 11만 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가사 도우미입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해외 수주 지원단을 파견합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알려 인프라 구축과 도시개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신수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총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오는 2045년까지 5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 정부 핵심 구역,
수도지역, 수도확장 지역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원팀 코리아 파견을 통해 도시건설, 첨단기술, 문화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 간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 공급력 증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원팀 코리아에는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 개 한국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한편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파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앞서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목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가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자카르타의 스나얀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블랙핑크의 본 핑크 투어 중 하나로 블랙핑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 세계 26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관중 수는 경기장의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매회 7만 명이 참석하였으며 2회 공연으로 총 14만 명의 관객이 참석하였습니다. 티켓 가격은 VIP 티켓 380만 루피아, 플래티넘 티켓 340만 루피아 등 타 콘서트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예매 사이트를 오픈한 지 15분 만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의 인기로 암표 사기 사건도 발생되었으며 한 피해자는 1억 7,200만 루피아의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에 의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으며 빅뱅, 위너, 트레저, 지드래곤, 잭스키스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을 배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YG 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매출은 3,912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 3,556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자카르타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활동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블랙핑크의 콘서트 이후 경기장 잔디의 훼손이 심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북부의 안졸에 있는 두니아 판타지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가 멈춰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3월 8일 오후 4시경 할리린타르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이때 타고 있던 총 24명의 승객들은 약 21분 동안 고공에 노출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승객들을 하나씩 구조했으며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테마파크 대변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승객들과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롤러코스터는 안전센서가 장애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멈춘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롤러코스터는 점검 후 다시 운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에도 토르나도라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도 승객들은 큰 부상 없이 신속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한편 두니아 판타지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대형 테마파크이며 1985년 개장 이후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놀이기구, 레스토랑 등을 제공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ISO 9001 인증을 받은 테마파크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